자, 이제 문학으로 올게 얘들아. 8페이지 오세요. 8페이지. 저희 과학집은 안 하는데요? 과학지문 쌤이 따로 저기 뭐냐 올려줄게. 알겠지? 자, 이건 보기가 2개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 얘들아? 보기 2개를 먼저 읽고 들어가는 거야. 빨리 앉으세요. 저희 9시 반까지 더 해도 돼. 눈빛이 우리 죽일 듯한 눈빛이 지금 살기 느꼈어 지금. 이쪽에서 느낌 있지? 여기 보고 있는데 살기가 쫙 오는데? 알겠어요. 악수를 끝내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갑니다. 24번. 보기를 참고하여 가나를 감상한 내용을 어쩌지 않은 거. 보기 먼저 볼게요. 소상팔경은 중국 동종요 주번 소상강 일대의 절경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작품의 모티브로 종종 활용되었다. 구체적으로 가와 나에는 모래펄의 기러기, 폭우로 돌아오는 고기잡이배, 푸른 아지랑이에 둘러싸인 산속, 소상강에 내리는 밤비, 어촌의 석양 등이 조선 4대부들의 관념적 세계관이 투영된 양식화된 풍경으로 제시되었다 하니까 결국 보기에서 얘기하는 건 배경이 뭐란 얘기야? 여기 있는 소상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소상강 배경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자, 이는 4대부의 정신적 지형을 담아내는 매개체로 기능하는 이상적 풍경으로 관조적 자설을 통해 탈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화자의 모습을 부각한다니까 대놓고 나왔대더라. 탈속이니까 세계를 떠나는 즉 자연에 은거하겠구나. 이렇게 추측이 되겠지. 됐어요? 그 다음에 26번에 보기 먼저 볼게. 주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대상에 대한 판단을 드러내는 인간 중심적 사고는 대상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대상이 지닌 의미를 풍부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인간의 관념에 따라 대상을 평가하고 구분짓음으로써 대상의 본질을 왜곡하거나 훼손할 수 있으므로 인간 인식의 한계를 자각하고 대상의 본질을 탐구하는 자세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니까 뭐하자? 인간의 한계를 자각하고 대상 인식하래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요렇게 정리해 두세요. 자, 그럼 이제 바로 시로 갈게. 가부터 면왕정가. 무조건 고전 시가에서 뭐 하자 얘들아?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서를 파악하는 거야. 이거 중심으로 갑시다. 옥천산, 용천산 내린 물이 정잡 넓은 들에 오르리 펼친 듯이 하니까 이렇게 물이 쭉 펼쳐진 듯 넓거든 길지나 말든지 푸르거든 희지나 말든지 그러니까 넓고 길고 푸르고 희단 얘기입니다. 됐어요? 쌍용이 뒤트는 듯 긴 비단을 펼친 듯 어디로 가느라고 무슨 일 바빠서 내닫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물가의 모래밭은 눈깔이 펼쳐져 있는데 하니까 지금까지 읽으니까 어때더라? 여기 앞에 있는 자연 배경을 설명하고 감탄하고 있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에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엇을 어른으로 하니까 잃느냐? 앉았다 날았다 모였다 흩어졌다 갈대꽃 사이 두고 울면서 따르는가? 넓은 길 바깥 긴 하늘 아래 두루 꽂은 것은 산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니다니까 와 어때더라? 배경 보고서 산인가 그림인가 좀 너무 아름답고 좋다는 거야. 그러면 중략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죠? 자연 배경에 대한 뭐만 들어간다? 만족만 들어가죠. 그래서 중략 앞에서는 뭐가 나왔다? 자연 배경에 대한 만족이죠. 됐죠? 이렇게 정리. 그 다음에 자, 흰 구름 뿌연 안개와 노을 푸른 것은 산 아지랑이라 수많은 바위 골짜기를 제 집으로 삼아두고 나면서 들면서 아양도 떠는구나 하니까 이렇게 아양 떨고 있대요. 오르거니 내리거니 하늘로 떠나거니 광어로 건너거니 푸르락 불구락 여트락 짙으락 석양과 섞이어 가랑비마저 뿌리냐니까 가랑비가 싹 이제 내리고 있대요. 가마를 급히 타고 솥 아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하는 때 녹양에 우는 꾀꼬리 교태겨워 하는 거다니까 여기서 어때더라? 자연에 대한 만족이죠? 이렇게 가마 타고 내려오면서 교태하는 걸 느낀대요. 나무풀 우거지어 녹음이 짙어진 때 기다리는 난간에서 긴 졸음을 내어 펴니 물 위에 서늘한 바람은 그칠 줄을 모르도다니까 이렇게 졸고 있는 데더라. 바람이 살랑살랑 분대. 그럼 기분 좋겠죠? 그 다음에 자
된설이 거친 후에 산빛이 금수로다 하니까 그 아름답대요. 누렇게 익은 벼는 또 넓은 들에 펼쳐졌는가. 어부피리도 흥에겨 달을 따라 보는구나. 초목이 다진 후에 강산이 부족하늘 조물주 야당스러워 빙설하니까 얼음과 눈으로 꾸며내니 경공요대와 옥회 은산하니까 아름다운 구슬인가. 즉 어때? 눈 덮인 산천이 아름답게 눈 아래 버렸구나. 천지가 풍성하여 간대마다 승경 아름다운 경치로구나 하니까 결국 여기서는 어때더라? 아무것도 나온 게 없고 뭐에 대한 정서가? 자연에 대한 만족이 나왔죠. 그래서 정서를 뭐라고 써나? 자연 만족. 됐죠? 이렇게 체크. 자, 그 다음에 나로 갈게요. 나는 여기 있는 소상팔경가입니다. 그래서 나는 소상팔경가. 됐습니까? 체크하고요. 바로 가볼게. 자, 창호산 순임금이 혼이 구름 쫓아 소상강에 내려 한밤중에 흘러들어 대숲에 비가 되온 뜻은 두 왕비의 천년 지난 눈물의 흔적을 씻어볼까 하노라니까 왕이 죽어서 왕비가 흘린 눈물을 씻기 위해서 숲에 비가 내렸대요. 됐죠? 그러면 옛날에 어때더라? 순임금의 모습과 두 왕비의 모습이 여기 있다는 얘기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평범한 모래펄에 기러기 내려앉고 강천에 해에 저물도다. 고기잡이 배는 벌써 돌아오고 백구, 갈매기가 다 잠든 밤에 어디서 두어 마리의 긴 피리 소리가 잠든 나를 깨우느냐니까 나를 피리 소리가 깨우고 있대요. 됐죠? 그 다음에 순임금 사냥하러 남쪽에 순행하사 창호에 들어서 돌아가시니 손수 지으신 남풍시와 타시던 오연금을 누구의 손에 전하신고 하니까 이렇게 백성을 위해서 만든 걸 누구를 주었느냐 하면서 이 사람도 뭐 한 거더라? 백성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거죠. 화자도. 됐죠? 마지막. 지금의 이 소리 들으니 내 손에 전함인가 하노라니까 그럼 나한테 뭘 바란다고? 이렇게 백성들이 편안하기를 바란다고. 됐어요? 그 다음에 황학로 피리소리 듣고 고소대에 올라가니 한한사 차가운 바람에 취한 술이 다 깨겠다. 아이야 술집이 어디냐? 옷을 잡히고 술을 사겠다니까 내가 얘기했지더라. 술의 효과는 두 가지죠. 감정의 고조 그 다음에 근심의 일식해소인데 여기서 어때더라? 근심은 없죠? 감정을 더욱더 고조시키고 자연의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니까 여기서는 어때? 지금 누굴 생각하며? 순임금을 생각하면서 백성들이 평안하기 바라니까 태평성대라고 쓸게요. 됐죠? 요렇게 정리. 그 다음에 다로 갑니다. 다는 지금 어때더라? 여기 조주윤께 나오면서 수필이니까 쌤이 얘기했죠? 수필은 뭐 하는 거다? 주장을 뽑는 글이고 그치 생각을 뽑는 글이니까 특히 1문단과 마지막 문단이 중요해요. 알겠죠? 가보자. 자, 세상살이야 뒤죽박죽이 되든 말든 성진의 운행은 제법도를 어기는 일이 없다니까 달의 운행은 제법도 어기는 법이 없대요. 또 365날이다 돌아가고 1년이 돌아가고 새새 아침이 온다니 천도를 본받지 못하는 세상에 사는 탓인지 한 줄기 두려움이 없지 않다니까 하늘의 뜻을 다 본받지 못해서 하늘에 대한 두려움이 있대요. 여기까지는 어때? 큰 틀 없죠 얘들아? 인간이 뭐라든 하늘은 돌아가고 별은 돌아가고 나는 이렇게 하늘의 뜻을 어겨서 두려움이 조금 있다. 됐죠? 그 다음에 무군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마당에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감회는 언제나 지난 한 해가 너무도 터무니없이 빨리 가버린 데에 대한 허무감이겠지만 정말 작년이야말로 허둥지중하는 사이에 몰래 가버린 서글픈 한 해였다. 동지는 지났으나 아마 심한 추위가 없어서 겨울을 못 느낀 때문에 아직 1년이 다 가지 않았다는 속셈일지도 모른다. 허나 캘린더는 다 찢어진 것을 어쩌랴. 항상 같은 365일을 차츰 짧아지는 듯이 느끼는 것은 천지운행의 법도를 불신한 것 같지만 안다는 것과 느낀다는 것은 반드시 일치되는 것이 아닌 것이로 보니 그렇게 느끼는 것은 또 어떻게 부인할 도리가 없다. 그럼 뭐야? 1년 지나간 거는 명확하지만 나는 아직 1년 지나간 걸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죠. 됐어요? 그 다음에 실상은 세인이 첫 아짐이니 하는 것부터 우스운 노릇이다.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엉겹의 둘레 위에 어디나 금을 그어 고금, 옛날과 지금을 가리킨다는 말인가니까 옛날과 지금을 구분하는 것도 의미가 없대요.
네, 넘어갈게. 겨울이 오면 봄은 멀지 않다는데 이건 겨울이 오는 것이 아니라 겨울도 한 고비를 넘었으니 더 이를 말이라. 음이 극하면 양이 생각나니까 음이 끝으로 가면 양이 돌아온대. 살아난대. 음이 절정에 올라 밤이 한껏 길더니 동지로서 한풀 수그러지고 속의 모순으로 잠재해 있던 양이 슬금없이 고개를 들어 권토중내의 기백이 도사린다. 아마 지금쯤 벌써 낯이 쌀할 만큼 길어졌으리라. 이제부터는 양이 승승장구할 판이다 하니까 결국 어때다? 양이 승승장구하는 얘기는 봄이 이제 점점점 무로 익을 것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건 아무 주장 없죠? 뭘 얘기하는 거야? 봄이 오는 거에 대한 생각. 끝. 됐어요? 요렇게만 가볍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를 더욱더 명확히 보세요. 알겠지? 가보자. 자, 그리고 내가 얘기했죠? 보기를 먼저 풀고 역순으로 가는 거야. 자, 24번 먼저 풀게. 보기를 참고하여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자하지 않은 거. 보기. 소상팔경은 중국 동종호 주변 수상강 일대의 절경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작품의 모티브로 종종 활용되었다. 구체로 가와 나의 모래펄의 기러기 나왔죠. 폭으로 도는 고기잡이배, 푸른 아지랑이의 스툴송의 산소, 소상강에 내리는 밤비, 어두운 석양 등이 조선 사대부의 관념적 세계관이 투영된 양식화된 풍경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사대부의 정신적 지향을 담아내는 매개체로 기능하는 이상적 풍경으로 관조적 자세를 통해 탈수 가치를 추구하는 화자의 모습이니까 결국 이렇게 어때? 자연 속에 은거한다는 걸 얘기한 건데 우리가 명확히 확인했죠? 그럼 이제 내려가 볼게요. 1번 가해에서 눈 아래 펼쳐진 풍경을 경궁요대와 옥회 은산으로 표현한 것은 까지는 위에 거니까 일치하죠. 화자가 자연을 탈소같이 구현된 공간으로 여의고 있다. 그럼 어때? 자연에 은거하는 얘기니까 1번은 맞는 얘기겠죠. 1번 지워집니다. 2번 나에서 소상강의 대숲에 내린 비는 역사적 인물의 절개를 떠오르게 한다는 점에서 화자의 정신적 지향이 투영된 소재. 그렇죠 얘들아. 대숲에 내린 비가 어때? 요순의 임금과 그 다음에 왕비를 떠올리게 했으니까 역사적인 지향, 정신적 지향을 나타내는 게 맞겠죠. 2번도 맞습니다. 3번 나에서 고기잡이배는 벌써 돌아왔다는 것은 이상적 풍경을 추구하는 화자의 태도를 내포한 점에서 유람이 끝나는 환상에 대한 밑줄 아쉬움. 자, 얘들 여기서 고기잡이배가 돌아왔다는 거는 뭘 의미해? 지금 벌써 뭐가 됐다는 얘기야? 저녁이 다 됐다는 얘기지. 여기서 얘기하는 뭐야? 유람이 끝나서 대한 아쉬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답 몇 번? 3번. 그러니까 고기잡이가 돌아왔다는 얘기는 시간의 경과만 알려줄 뿐입니다. 답은 3번. 4번 가에서 물가의 모래밭에서 본 기러기와 나에서 평평한 모래펄이 내린 기러기는 모두 당대 사대부리 공유하던 소상팔경의 양식화된 풍경이니까 이거는 오로지 보기 안에서만 있지 얘들아. 보기 안에서 기러기의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찾아야 돼. 그러니까 답은 3번이고 5번 가에서 석양이 비치는 것과 나에서 강촌에 해저무는 것은 모두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강호에서 한가로운 생활상이니까 태평성대 자연에 대한 만족감이죠. 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몇 번 풀어? 26번.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달을 감상한 내용으로 짜지 않은 거. 보기. 주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대상에 대한 판단을 드러내는 인간주의적 사고는 대상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대상이 지닌 의미를 풍부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인간의 관념에 따라 대상을 평가하고 구분지음으로써 대상의 본질을 왜곡하거나 훼손할 수 있으므로 인간인식의 한계를 자각하고 대상의 본질을 탐구하는 자세를 망각해서는 안 되니까 우리 한계점을 생각하고 대상을 탐구하죠. 1번. 가의 서자는 어디로 가느라고 무슨 일 바빠서라고 함으로써 자신이 포착된 대상의 역동적인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그렇죠. 생동감 있겠죠. 내가 얘기했더라. 이 문학에서는 동적 이미지는 없습니다. 역동적 이미지만 나오니까 1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1번 지워져. 2번 가의 사전은 꾀꼬리가 교태교화하는 거라고 함으로써 대상의 행동에 담긴 본인의 의미를 탐색해보다 자신의 흥치. 그렇죠. 꾀꼬리가 아니라 교태가 없다는 얘기는 내가 걔한테 감정을 만들어준 거니까 화자의 생각이 더 많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3번 다해에서 글쓴이는 겨울을 못 느낀 탓에 아직 1년이 다 가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자체 체험에 비추어 시간의 흐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죠. 그렇죠. 시간은 내가 느끼는 거랑 다른 거니까 3번도 맞고요. 4번 다해에서 글쓴이가 안다는 것과 느낀다는 것은 반드시 일치되지 않는다는 함으로써 밑줄 인간 중심적 시에서 벗어나 순리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걸 아니고요. 어떠하더라? 지금 말 그대로 어때? 내가 느끼는 것과 실제 시간이 간 것은 다르다는 거니까 나의 인식의 한계점을 얘기한 거지. 여기서 시간이 다른 게 순리대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답 몇 번? 4번이 답이 됩니다.
5번. 다이에스크스는 어디다 금을 그어 고금을 가리킨다는 말이라고 함으로써 인간의 관념에 따라 대상을 판단하는 것도 그렇죠. 한계점 있죠? 언제가 옛날이고 언제가 현재 금이냐 이러니까 이거는 여기의 판단을 얘기하는 거죠. 27번. 자, 기억부터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해석. 자, 여기서 기억은 어부피디도 흥에 기어 달을 따라 부르는구나. 영탄적 어조를 활용한 적이 없죠, 얘들아? 그냥 부는구나 했지. 영탄적 어조면 감탄의 방법이 들어가면서 또 하나 자연경물의 위안의 사인데 여기서 어때 지금? 야, 여기서 어부피디도 흥에 기어 달을 부르는가? 위안이 아니죠? 위안은 안 좋고 슬플 때 위로해 주는 거고 얘는 어때? 자연에 대한 만족이 들어가니까 위안 자체가 안 되잖아. 그래서 1번에 위안이 틀린 겁니다. 2번에 니은 볼게. 자, 여기서 니은 뭐라고 했냐면 두 왕비 천년 지난 눈물의 흔적을 씻어볼까 하노라 하니까 세월의 흐름에 나타낸 인생에 대한 화자의 밑줄 무상감. 무상감 뭐였더라? 아무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걸 무상감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과거의 요임금과 왕비들이 생각난다는 얘기지 무상감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3번에 디귿 보자. 자, 디귿. 손수 지으신 남풍씨와 타시던 오연금을 누구의 손에 전하신고 나란히 배치된 두 소재를 통해 밑줄 세속에 무관심하자. 자, 세속은 어때더라? 인간 세상을 얘기하는데 백성들이 평안하길 바라는 건 인간 세상 안에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속에 무관심하는 건 틀렸죠. 3번도 지워집니다. 4번에 리을 갈게요. 자, 리을. 음이 극하면 양이 생하는 법 하니까 대조적인 개념을 활용했죠? 상황이 변했고. 자, 음이 끝까지 가면 양이 살아난다는 얘기는 결국 어때더라? 겨울이 다 지나가면 봄이 온다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맞겠죠? 답 몇 번? 4번이 답이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5번의 미음. 아마 지금쯤은 벌써 낯이 쌀알 만큼 길었으리라 이제부터는 양이 승승장구할 판이다니까 현재 상태에 추측하는 표현을 활용하여까지 맞는데 글쓰니까 밑줄 앞으로 해야 할 일의 중요성이 아니고 무조건 봄이 온다. 답 몇 번? 4번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나의 시상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했어. 1번. 일수의 초장에 제시된 특정 지명은 육수의 초장에서 반복되며 화자의 괴로운 처지라는데 자, 첫 번째. 이거 가기 전에 얘들아 기본적으로 화자가 괴롭니?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정세심이 틀렸고요. 여기서 지금 육수의 초장에서 반복된다고 했는데 육수의 지금 순임금 사냥하러 남쪽에 순행하서 하니까 여기서 특정 지명의 반복이 아니라 특정 인물의 반복이죠. 1번 틀렸습니다. 2번. 이수의 종장과 8수의 초장에 나타난 청각적 이미지는 화자의 상태나 행동에 변화를 초래한다는데 나를 깨우느냐 했고요. 8수의 소리 듣고 올라가니까 어때? 이렇게 행동의 변화가 나온 원인이죠. 인 괄호 가야 됩니다. 답 몇 번? 2번이 답이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자 넘어가서 3, 4 중에 힘이 있어? 몇 번? 없어요? 몇 번? 4번 갑니다. 자, 육수의 초장에 제시된 사건에 당수하니까 자, 육수장에 누가 나와? 순임금 사냥하러 남쪽에 순행하서 창호에 들어가 돌아가시니까 이거 순임금 나왔고요. 이걸 통해서 8수의 초장에 제시된 행위에 주에서 화자의 슬픈 내면인데 자, 8수에 볼게. 황학루 피리소리 듣고 고소대에 올라가니 한한사 차가운 바람에 취한 술이 다 깨었다니까 여기서 고소대 올라가서 피리소리 듣다는 얘기는 이건 어때? 올라가서 슬픔을 느낀 게 아니라 어때? 술이 깼다는 얘기는 날씨가 차갑고 경실 바라보면서 맨정신이 됐다는 얘기지 슬픔에 찼다는 얘기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슬픔에 찬 거 틀렸죠. 답은 그래서 2번이 됩니다. 됐어요? 넘어가고요. 23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1. 옥천산, 용천산 내린물이 흐르는 곳 주변에 갈대꽃이 피어있는 모습이 제시되고 있다 했는데 그렇죠. 갈대꽃이 피어있는 걸 제시했죠. 1번은 맞고요. 2번. 긴 하늘 아래에 산이 병풍처럼 들려져 있는 모습을 제시하고 굉장히 장관을 얘기하죠. 2번도 맞습니다. 3번. 수많은 바위 골짜기를 제이처럼 여기며 이것저것 누비는 화자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했는데 여기서 수많은 골짜기는 어떻다 그랬어? 지금 수많은 바위 골짜기를 제 집으로 삼아두고 나면서 들면서 아양 떠는 거 나니까 여기서 어때더라? 산 아지랑이가 뭐 한 거야? 제 집처럼 왔다 갔다 하는 얘기지 내가 제 집처럼 왔다 갔다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화자가 여기다가 누비는 모습은 말이 틀렸죠. 답은 3번입니다. 4번. 산빛과 누렇게 익은 별을 바라보는 데 유사한 정서적 반응을 내비치는 화제입니다. 자, 금수, 금빛이고요. 밑에 누렇게 익은 별도 색깔이 비슷하고요. 이걸 통해서 뭘 느낀다 얘들아? 흥을 느끼니까 이거는 가능하죠.
됐죠? 그 다음에 5번. 빙설로 인해 강산이 모두 하얗게 번해버린 경관을 아름답게 여기는 화자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렇죠. 빙설이 해가지고 어때? 되게 아름답다. 승경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것도 맞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22번. 가부터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1. 가는 나와 달리 계절감이 드러나는 다양한 소리를 제시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는데, 가에서 어때더라? 여기서 지금 그 녹양해서 아주 푸르르니까 여름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빙설하니까 저 겨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누렇게 변이니까 가을 얘기하죠. 이렇게 다양한 계절이 나왔는데, 밑에 있는 나는 어때? 그냥 아름다운 풍경은 가능하지만 계절을 얘기한 적은 없으니까 이거는 계절이 나오지 않았죠. 계절감을 드러내는 다양한 소리를 제시했으니까 답은 1번이 됩니다. 2번. 나는 다와 달리 대상가의 문답을 통해 치명을 강조했다는데, 요임금에 그립다고 얘기했지 문답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3번. 다는 가와 달리 가상의 상을 설정하여 애상적 정서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얘들아 어때? 다에는 애상적 정서가, 슬픈 정서가 없죠? 정서로 판단해야 돼.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가나 모두 점층적 표현이라고 했는데 둘 다 들어가지 않고요. 5번. 나다 모두 반복적음을 통해 주제의식이 부각한다는데, 나에는 뭐 순임금을 반복한 거니까 그리움을 나타내긴 하겠지만 다에는 어때더라? 반복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반복적 호명은 없습니다. 답은 1번. 됐어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바로 뒤에 갈게 얘들아. 여기 있는 가장 어렵다고 하는 불신시대. 자, 현대소설 얘들아, 내가 얘기했어. 인물, 사건, 배경이 중요한데 어쨌든 인물이 사건의 갈등을 만들고 인물 중심으로 글을 읽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시점이 중요한데 내가 얘기했어. 시점 문제는 대놓고 얘기해 줄게. 보기에 나오거나 첫 번째 문제 서술상 특히 나오는데, 2번이 중요한 건 뭐냐면 보기에 이미 줘버리잖아. 너무 땡큐한 상황이죠. 알겠죠? 가볼게요. 보기. 서술자는 사건을 언어화하여 독자에게 전달하는 서술의 주체로 대상을 지각하고 인식하는 주체인 초점화자와 구분된다니까 서술자와 초점화자의 구분. 불신시대에서 서술자는 이야기 외부에서 사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밑줄 주로 특정 인물의 제한된 시선으로 그가 감각적으로 체험한 내용을 서술하니까, 이게 보기가 쌤이 강조한 뭐가 나왔다? 드디어 초점화입니다.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내가 얘들아 초점화 뭐라고 얘기했죠? 3인칭 전지 작가 시점에서 다른 인물의 시선으로 남들을 바라보는 게 초점화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초점화 나왔다는 얘기는 이 불시시대는 시점이 뭐다? 3인칭 전지 작가 시점이지. 이게 너네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 알겠죠? 됐죠? 이러한 내적 초점화 방식은 작중 인물의 주관적 평가와 정서적 반응을 생생하게 드러냄으로써 심리적 갈등을 겪는 인물의 내면을 복합적으로 보여준다 하면서 시점은 바로 나왔죠?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됐습니까? 요렇게 뽑으시라고요. 제발. 알겠죠? 보기부터 해야 되는 이유가 명확히죠? 시점도 알려줘. 그 다음에 정서도 가끔 알려줘. 좋아, 안 좋아? 그렇지. 이게 땡큐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너네 지금 아직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도 무조건 보기부터 읽고 가는 걸 연습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소설 다 읽고 다시 한번 보기랑 붙여. 그럼 끝! 오케이? 자, 이제 여기 지문 갈게. 해가 서산에 아주 기울었다. 거리로 나왔다. 진영은 약국에서 스트랩모마이신 한 개를 사줬다니까 초반에 읽으면서 얘들아 뭘 읽어야 돼? 인물 파악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인물 진영이 나왔죠. 역시 3인칭이네. 그 다음에 내내 다니던 Y병원에는 아무래도 가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에 약을 산 것이다. 가롤동의 아주머니는 Y병원의 의사가 같은 신자이니 믿고 다니라고 했다. 그러나 여태까지 주사 분량인 한 병에서 겨우 3분의 1만 놓아주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을 안 이상 그 병원에 다시 갈 수는 없다니까 이제 못 가겠대요. 약병을 만지며 길 위에 한동안 서 있던 진영은 지금 처해 있는 S병원에 들어왔다. 이웃이기 때문에 의사와 안면점은 있었다. 그러나 S병원은 엉터리 병원이었다. 진영은 모든 것이 서툴러 보이는 갓 데려다 놓은 듯한 간호사를 불안해서 보며 약병을 내밀었다. 그럼 어때더라? 지금 누가 간호사를 불안하게 쳐다본 거야? 지금 진영이.
그렇지. 그럼 어때더라? 누구로 지금 초점된 거야? 진영으로 너네 머릿속에 얘가 지금 초점화된 인물이요. 초점화된 화자구나. 요게 머릿속에 있어야죠. 됐어? 요걸 파악하라고. 자, 갑니다. 진찰도 하지 않고 주사만 맞으며 오는 손님을 의사는 언제나 냉대한다. 그래서 진영은 애시당초 의사를 보지도 않았다. 그러나 환자를 진찰하고 있던 의사가 뒤로 고개를 돌렸을 때 진영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의사가 아니었다. 그나마도 근처에 사는 건달꾼이었던 것이다. 진짜 의사는 그때서야 서류 같은 것을 들고 안에서 본질이 나오더니 바쁘게 나가버리는 것이었다. 청진기를 든 건달꾼은 진영의 눈가에 캥겼는지 우물쭈물 해치우더니 간호사에게 페니실린 2g 하고 밖으로 슬그머니 사라진다. 페니실린이라면 병명을 몰라도 만병통치약으로 건달꾼을 알고 있었던 모양이다. 진영이 멍청이 섰는데 간호원은 소독도 안 한 손으로 아주 서툴게 마이신을 주사기에다 뽑고 있었다. 진영이 정신을 차렸을 때 주사기에 들어가고 있던 액체가 뿌옇게 보였다. 약이 채 녹기 전에 주사기에다 뽑은 것이다. 진영은 더 참지 못했다. 안 돼요. 녹기도 전에 큰일 날려고 앙칼지게 소리치며 진영은 약병을 빼어서 흔들었다. 페니실린을 맞으려고 기다리고 앉아있는 낯빛이 노란 할머니가 주사를 들고 엉거주춤하며 서 있는 간호사를 불안스럽게 보고 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읽으니까 어때? 지금 진영이 느끼는 불안감을 위로 가야 되고 또 하나 얘가 지금 간호사나 병원에 뭐가 있어? 불만 있죠? 그럼 중량 앞에는 뭘로 가야 돼? 진영의 내적 갈등으로 가야죠. 됐죠? 이렇게 체크. 항상 중량을 끊어가지고 앞에 갈등, 뒤에 갈등 비교해야 돼. 그 다음에 넘어갈게. 빌려준 돈이 얼마나 돼요? 진영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50만 한이야. 진영은 서로 놀랐다. 명확하지더라. 놀랐다고 했으니까 인물의 속마음이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전제 작가가 명확하잖아. 됐어? 그 다음에 계속. 자, 아주머니가 눈물을 글썽거리며 자식도 남편도 없는 내기엔 그것만이 남겨진 것이었어. 낸들 얼마나 돈을 떼었니? 설마 내가 잘 되면 빚이야 갖고 살겠지만 그땐 그 돈마저 내주게 되면 난 아주 영영 파멸이지. 진영은 어디 미천든 당사였다고 오금을 박아주고 싶었다. 아주머니는 한참 만에 눈물 닦고 일의 경위를 설명하기 시작한다. 그 내용인즉 죽은 사람은 돈을 쓴 회사의 전무였으며 오래 빌려간 50만 원의 이자라고는 한 푼도 받아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불안해진 아주머니는 전무에게 원금을 뽑아달라고 졸랐으나 영 내놓지 않아서 생각도 못해 같은 신자에게 의논했더니 그의 남편이 김씨가 이를 봐주겠다노라 하기에 이를 맡겼다는 것이다. 그 김씨라는 사람이 수단을 비상하여 마침내 사장 명의로 된 약속금을 받게 되고 그 며칠 후에 전무는 교통사고로 죽은 것이라고 한다. 사장 명의로 된 약속금을 받은 것이 무엇보다 다행한 일이었으나 웬 까닭인지 김씨라는 사람이 약속금을 도무지 주지 않고 무슨 협작을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를 의심한다거나 비위를 거둔다면 돈 준 사람도 없는 지금 여자인 내가 어떻게 사장이란 사람에게 받아낼 수도 없고 이렇게 속이 탄다고 하여서 아주머니 가슴을 치는 것이었다 하니까 어때? 여기서 아주머니가 너네 봐도 뭘 느껴? 사기당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주머니가 등장하면서 사기당한 사람이죠. 피해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야기를 다 들은 진영은 대간절 그 전문한 사람을 어떻게 알고서 그런 대금을 주었어요. 애 그 상배 있잖아. 상배 아버지야. 뭐예요? 영세 받았다면 세례 받았다는 학생 말이에요. 아주머니는 얼굴이 빨개진다. 진영은 기가 딱 막혔다. 그러고 보니 사업 때문에 아버지가 서울로 오게 될 거라고 하던 말이 생각났다. 감쪽같이 종교를 이용했군요. 아주머니는 진영의 눈길을 부신 듯이 눈을 내리깐다. 글쎄 지금 생각하니 모두가 계획적이었어. 영세 받은 것만 해도 신용보증으로는 종교보다 더 실한 게 있어요. 아주머니는 비꼬는 진영의 말에 풀이 죽는다. 진영은 풀이 죽는 아버지로부터 눈을 돌렸다. 영세를 받았기 때문에 믿고 돈을 주는 아주머니, 신자이기 때문에 믿고 일을 맡긴 아주머니, 단순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하면서 진영은 다시 아주머니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약점을 추구할 마음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니까. 결국 어때더라? 여기서 앞에는 내가 진영이 깨달았던 어때?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고 뒤에는 아주머니가 어때? 완벽히 사기당한 거에 대한 어때? 불신 느꼈죠? 그래서 제목 자체가 불신 시대네. 됐습니까? 이렇게 봐. 그러면 이 뒤에 갈등은 어때더라? 아주머니와 누구의 갈등이야? 거기 있는 사기꾼들의 갈등인지 내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체크. 그럼 다시 한번 보기로 갈게요.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을 써지 않은 거 보기.
서술자는 사건을 언어화하여 독자에게 전달하는 서술의 주체로 대상을 제약하는 인식하는 주체인 초점화자와 구분된다. 자, 나오죠 얘들아. 초점화자는 진영입니다. 불신 시대에서 서술자는 이야기 외부에서 사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로 특정 인물에 제한된 시선으로 그가 감각적으로 체험한 내용을 서술한다. 이러한 내적 초점화 방식은 작중 인물의 주관적 평가와 정서적 반응을 생생히 드러냄으로써 심리적 갈등을 겪는 인물의 내면을 복합적으로 보니까 결국 어때? 누구의 내면이야? 진영의 내면을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됐어? 요렇게 체크. 가볼게 이제. 1번. 모든 것이 서툴러 보이는 갓 데려놓은 듯한 보면 특정 대상의 인상에 대한 서술에 초점화제 그렇죠. 불안심. 왜? 간호사인데 얘들아 어설퍼 보니까 진영이가 느끼는 불안심이죠. 1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지워져. 2번. 고개를 돌렸을 때 의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보면 작중인물이 감각적으로 경험한 내용이 제한적으로 설계되어 내적 초점화 방식이 사용돼. 그렇죠. 지금 진영의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모두 다 알 수 있는 전주 작가 시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한을 둔 거죠. 2번 맞습니다. 3번 주사기에 들어가고 있는 액체가 뿌옇게 보이면 작중인물이 지각하고 인식한 대상을 서술자가 언어화하여 독자에게 전달한 거죠. 이렇게 뿌옇게 됐다니까 우리가 그 진영이 본 걸 우리가 글로써 이해했으니까 3번 맞습니다. 4번 그 내용인즉 알 수 없다는 것이다를 보면 서술자가 이야기 외부의 사건을 조망하여 사건의 전모를 밑줄 요약 제시. 애초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내용인즉 알 수 없다는 건 어때? 진영이 입장에서 더 이상 알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요약해 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서술자가 어때더라? 요약한 건 말이 안 됩니다. 답 몇 번? 4번이 답이 됩니다. 얼마나 시점이 중요하면 보기로 나오겠어. 알겠죠? 현대소설과 고전소설의 중요한 게 시점이야.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5번 단순했다고 평가하며 약점을 추궁할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을 보면 인물의 심리 변화를 드러내어 당면한 상황에 대한 인물의 착잡한 심정을 나타내는 거죠. 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자 역순으로 갑니다 얘들아. 30번 A부터 D를 중심으로 비밀거리에 의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했으니까 A부터 갈게. 여기서 A는 아주머니입니다. 자 아주머니는 B 여기 나오죠? 여기는 전무와 금전적 거래하는 조건으로 D에게 영세할 것을 요구했다는데 전혀 말이 안 되죠? 영세한 것을 보고 신뢰해가지고 아버지랑 거래를 한 거죠. 1번 틀렸습니다. 2번 A는 아주머니는 전무와 그 다음에 D의 관계를 밑줄 뒤늦게 한 게 아니라 어때더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영세한 걸 알고서 아버지인 걸 알고서 빌려주니까 뒤늦게 한 게 아니죠? 2번도 지워집니다. 3번 B가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자 A는 그와 거래를 지속할 수 없어서 아쉬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 돈을 못 찾을까 봐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아쉬운 게 아닙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C는 B와 관련 문제를 자신이 해결해 주겠다며 A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데 아니죠. A가 적극적으로 찾다 보니까 이 사람을 찾은 거지 여기 있는 C가 접근한 게 아니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 C가 미심쩍은 행동을 보였음에 불구하고 A는 그와의 관계가 설질 것을 우려하여 별로를 취하지 못했죠. 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29번 기억은 병원이고요. 니은 종교 어때? 병원은 내가 의심스러워하는 장소. 써놔. 니은의 종교는 어때더라? 완벽한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공간이죠. 1번 기억은 부조리한 현실이 단면을 되는 거. 자, 부조리한 현실이 단면 들어가는 건 맞는데 니은 볼게. 그러한 현실이더라. 밑줄 개선. 개선은 좋게 가는 건데 개선이 아니죠. 1번은 지워집니다. 2번 기억은 인물의 경계심이 강화되는 곳이죠. 가짜 의사도 있고요. 불안한 간호사도 있으니까 경계되는 거 맞고요. 니은은 타인에 대한 신뢰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한다는데 신뢰가 어때더라? 영세받은 자식의 아버지가 신뢰했잖아. 답 몇 번? 2번이 답이 됩니다. 3번 기억은 인물의 신체적 회복을 위해 찾아간 곳 하니까 신체 회복을 찾아간 곳 가능하죠? 니은은 그 인물이 정신적 안정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뭐 한 거더라? 이렇게 거기서 이제 신뢰를 확인한 공간이니까 3번 틀렸죠. 4번 기억은 또 인물이 타인에 대한 편견을 하는 거죠. 편견 내더라 가능하죠. 얘 입장에서만 바라본 거니까. 근데 니은은 인물 간의 불화가 해소되는 게 아니라 갈등이 심화되는 원이 되는 거죠. 4번도 틀렸습니다. 5번 기억은 인물이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얻는 것, 실마리 얻는 것이 아니죠. 이건 틀렸으니까 바로 답은 2번이 됩니다. 앞에 가서 이제 28번.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1. 진영은 Y병원의 비리를 알게 되자 그 병원 대신 밑줄 아주머니가 소개해준. 이 아니라 반대로 얘들아 아주머니가 Y병원 소개시켜줬는데 여기에 비리가 있자마자 바꿔서 S병원 가오니까 답 몇 번? 1번이 답입니다.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2번 진영은 주사 맞기 위해 내원한 사람을 의사가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곧장 간호에게 향한 건 맞고요. 3번 진영은 의학적 지식을 갖추지 않은 건달꾼이 의사 행세하는 장면을 목해서 불안해하고 불신하는 거죠. 4번 진영은 간호원의 부지기한 태도로 인해 자신에게 문제가 생겨서 우려하여 그녀의 행동을 제지한다 했으니까 그렇죠. 안 된다고 얘기했죠. 5번 진영의 싼 눈빛을 마주한 아주머니는 자신의 절박한 처지에 대해 하소연했으니까 답은 1번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우리 성부형의 누르군 얘들아, 우리 수특에 있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할 거니까 저기 좀 알아두세요. 자, 보기 먼저 볼게. 자, 보기. 가나 모두 암울한 시대적 상황에 대한 민중과 지식인의 대응에 관심 보였던 시인들의 작품이니까 자, 나오죠. 어떤 상황? 암울한 시대래. 요게 키워드가 뽑혀야 돼. 그 다음에 가는 누룩의 특성을 활용하여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함께 현실의 문제를 극복해낼 민중에 대한 화자의 믿음을 드러낸다니까 어때? 이겨낼 수 있는 어때? 가는 화자의 믿음. 그러니까 민중에 대한 믿음이죠. 그 다음에 자 나는 희망과 절망에 대해 인식 차이를 보였던 화자와 친구의 대화를 활용하여 희망의 본질에 대해 깨달음을 드러냄으로써 현실에 굴하지 않는 의지적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니까 나는 어떤 태도? 의지적 태도. 의지만 써놔. 이렇게 너네한테 키워드만 뽑아놓으라고. 난 더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것까지는 해줘야 돼. 그 다음에 갈게요. 자 이성부의 누룩입니다. 가봅시다. 누룩 한 덩이가 뜨는 까닭을 알겠느냐? 지 혼자 무력함에 부대끼고 부대끼다가 어디 한 군데로 낮아빠져 있다가 알맞은 바람 만나 살며슨 더운 가슴 그 사랑을 알겠느냐니까. 그럼 어때더라? 누룩이 부대끼다가 바람을 만나서 뜨거운 가슴이 되고 사랑이 된 거니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변한 거죠. 그 다음에 얘한테 맞는 바람은 긍정적 대상이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오가는 발길들 여기 멈추어 밤새로 우는 울음을 들었느냐? 지 혼자서 찾는 길이 여럿이서 찾는 길임을 엄동설안에 칼별은 알고 있나니 무릎팍이 으깨져서 꼽히는 가슴 그 가슴 울음 들렸느냐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어때더라? 가슴 안에서는 뜨거운 울림이 있대. 그러니까 이 울림이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얘기죠. 속 깊이 쌓이는 기다림, 삭고사가 부서진 일 보았느냐? 지가 죽어 썩어 문드러져 우리 고향 좋음을 만나면 덩달아서 함께 끓는 마음을 알겠느냐? 춤도 되고 기쁨도 되고 해소는 얼굴 대우는 죽음을 알겠느냐니까 어때? 스스로 희생하면서 남들을 기쁘게 해준 거니까 긍정적 대상이죠. 넘어가서 이 지금 감춰 누룩하니 냄새가 퍼지나니까 어때? 이 좋은 누룩이 점점 냄새 퍼지는 얘기는 어때더라? 점점 좋아지려고 의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됐어? 그리고 너네 알지만 누룩은 뭐 할 때 필요해? 그렇죠. 역시 알코올맨이야. 막걸리 만들 때 필요하니까 얘가 어때더라? 이렇게 희생하면서 좋은 술에서 긍정적으로 변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정서는 어때더라? 가의 누룩은 희생적 정신이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렇게 체크. 나로 갈게요. 나는 지금 여기 있는 김광규의 희망. 제목 자체 그냥 다 떠먹여준 애들아. 제목이 희망이다. 갑자기 우울하겠니? 의지, 긍정 다 들어가 있는 제목이잖아. 이렇게 파악하세요. 자, 가볼게. 희망이란 말도 엄격히 말하자면 외래어일까? 하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말일까? 비를 맞으며 밤중에 찾아온 친구와 절망의 이야기를 나누며 새삼 희망을 생각하니까 어때더라? 절망을 이야기할 때 희망을 생각했다는 얘기는 뭐야? 이렇게 자주 듣지 못했던 단어라는 얘기니까 희망이 가끔 떠오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끔씩마다 떠오르는 얘기야. 넘어갈게. 절망한 사람을 위하여 희망이 있는 거라고 그는 벤야민을 인용했고 나는 절망한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고 데카르트를 흉내냈다.
그러나 절망한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유태인의 말은 틀린 것인지도 모른다 하니까 이거는 틀렸대요. 희망은 결코 절망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이기 때문이니까 희망을 잃지 않으면 어때더라? 이렇게 희망이라는 단어가 이 사람한테 있대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희망에 관하여 쫓기는 유태인처럼 밤새워 이야기하는 우리는 이미 절망한 것일까? 아니면 아직은 희망을 잃지 않은 것일까? 통금이 해제될 무렵 충혈된 두 눈을 절망으로 빛내며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렇다. 절망의 시간에도 희망은 언제나 앞에 있는 거니까 그럼 어때? 절망 앞에 희망은 항상 있대요. 됐습니까? 자, 어디선가 이루어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얻고 지켜야 할 희망은 절대로 외래어가 아니다니까 그럼 어때다?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희망은 우리 스스로 가져야 한다. 그럼 결국 정서가 뭐 얘들아? 희망에 대한 의지죠. 희망에 대한 의지. 요렇게 체크. 됐습니까? 자, 갑니다, 이제. 보기부터 다시 한번. 자, 보기를 참고하여 가나를 감싼 내용을 어쩌지 않은 것. 보기. 가나는 모두 암울한 시대적 상황에 대한 민중과 지식인의 대응에 대해 관심을 보였던 시인들의 작품이다. 가는 누룩의 특성을 활용하여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함께 현실의 문제를 극복해낼 민중에 대한 화자의 믿음을 드러낸다. 한편 나는 희망과 절망에 대해 인식 차이를 보였던 화자와 친구의 대화를 활용하여 희망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냄으로써 현실에 굴하지 않는 의적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대요. 됐죠? 둘 다 이렇게 정서랑 다시 한번 붙이세요. 1번. 가에서 부대끼거나 무릎팍 으깨지는 것은 시대적 혼란 속에서 민중이 고통받는 걸 감각적. 그렇죠. 부대끼는 것도 어때더라? 여기 있는 촉각이고요. 무릎팍이 으깨지는 것도 어때더라? 이것도 촉각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1번은 맞는 얘기. 2번, 가에서 감춰둔 누룩의 냄새가 지금 퍼진다는 것은 민중의 희생적인 노력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을 내포하죠.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반드시 좋게 될 것이다. 희망이 있는 거죠. 3번, 나에서 외래어에 대한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하는 것은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주체적으로 대응해다는 인식이니까 스스로 뭐 하자더라? 희망을 얻자. 3번도 맞죠? 4번, 가에서 혼자 무력함을 느끼는 것은 개인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억압적 상황을 하니까 이거는 아직은 판단이 안 되죠. 근데 나에서 우리가 밤새워 이야기하는 것은 결심을 실행에 옮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아니지 얘들아. 계속 뭘 얘기했어? 밤새워 절망을 이야기했으니까 여기서 새롭게 실행을 옮길 방안을 모색한 건 아니네. 답 몇 번? 4번이 답이 됩니다. 5번, 가에서 사고사가 부서진다는 것은 지향하는 바를 이루는 과정에 고통이 수반될 수 있음을, 나에서 어둠 속에서 사라지는 것은 부정적 상황이 어떻게 한다? 지속되고 있다니까 이것도 맞겠죠?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A부터 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됐어. 자, A 볼게요. 여기서 A는 절망한 사람을 위하여 희망이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D는 여기 있는 절망의 시간에서 희망은 언제나 앞에 있는 거. 1번, A는 D와 마찬가지로 의지할 것이 필요한 그는 절박한 심리라는데 그의 절박한 심리가 아니라 항상 뭐가 있다더라? 희망이 앞장서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네. 2번, B는 A와 달리 나는 절망한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 미래에 대한 전망을 유보하는 화자의 입장을 다른다. 자, 유보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어때더라? 희망을 갖자고 명확히 얘기했죠? 유보는 판단을 지연하는 얘기인데 그런 적 없습니다. 계속 나는 희망을 갖자고 얘기하고 있어. 2번 틀렸고요. 3번. C는 A와 달리 타인의 모습에 비추어 자신의 가오에 대해 성찰한다니까. 자, C는 어때더라? 성찰이 아니죠? 희망을 잃지 위해 사람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얘기한 거지 과거를 되돌아본 성찰이 아닙니다. 알겠죠? 3번도 틀렸어. 4번, C의 화자는 B와 같은 견해로 동조하는 이유를 구체한다는데 C는 얘들아 여기서 동조하는 게 아니고요. 뭐하고 있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5번, A, B 모두에 동의하지 않는 화자는 시각은 D라는 주장. 그렇죠. D, 절망의 시간에도 희망을 하자는 앞에 있는 것은 누구 생각이야? 나의 생각이니까 얘의 생각을 얘기하는 답 몇 번? 5번이 답이 됩니다. 됐어요. 마지막 30번. 기억부터 미음의 시적 기능에 대한 설명을 억제하지 않은 거. 기억 어때? 알겠느냐를 반복하여 누룩의 작용이 함축하는 의미를 주목하니까 강조하는 거죠. 1번 맞고요. 2번에 니은 볼게. 여기서 밤새도록 시간의 경과를 제시하여 오가는 발길 대상에게 미친 영향. 오간에들아 대상들이 미친 영향이 아니라 뭐하고 있어? 누룩이 이렇게 하는 걸 너네가 들었냐는 걸 얘기하는 거지. 이 오간 사람들이 누룩한테 영향 준 건 없습니다. 인과가 아예 틀렸죠. 답 몇 번? 2번입니다.
3번의 디귿 볼게요. 덩달아서. 자, 통에 썩어물 대상의 상태에 대해 긍정적 인식이죠. 그렇죠. 함께 간다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리을 절망하는 것일까 아니면 했으니까 이미와 아직이라는 대조시간을 연결하여 그렇죠.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은 뭐야? 희망을 갖자. 마지막 5번 미음 볼게. 빛내며 제시함으로써 절망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답은 그래서 2번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중요한 거 다음 주에 이제 2차를 볼 거고 잠깐만 숙제 좀 설명해 줄게요. 자, 숙제 이미진 잠깐 보세요, 얘들아. 쌤이 준 거 책. 자, 거기서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이미진 거기 보면 1주차라고 돼 있지. 그러면 다음 주에 올 때 1차가 돼 있어야 되는데 숙제량은 똑같습니다. 매일 독서 하나, 문학 하나 해야 돼.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어때? 거기는 써있지 않지만 옆에 메모장에 있지 얘들아. 거기에 어때? 선지의 근거. 그 다음에 지문에 대한 이해를 너네가 써야 되고 소설이나 시 같은 경우에는 뭐가 돼야 돼? 정서 파악이 돼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해서 가져오는 게 다음 주 숙제고요. 다음 주 너네가 시험을 치면 이제 이거를 확인할 겁니다. 알겠죠? 자, 오늘 시험을 고생했는데 집에 가서 모의고사 틀린 것만 다시 한번 체크해놓고 요거는 다음 주에 와서 또 한번 보면서 산모 대비합시다. 알겠죠? 오케이. 질문식은 남고요. 새 친구 2명 남고 나머지는 출발하세요. 출발.